네, 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중국 경제 전문가 진닝위원 모셔서 중국의 AI 데이터 센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AI 붐. AI가 있는 곳에는 전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게 네. 지금 엄청나게 모자라다. 네.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된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고 네. 이제 뭐 AI 사용할 때 고맙다는 말 하지 말아라. 이거 주고받는데도 전력이 사용되는 이제 이 정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 진짜 전력 확보가 중요한 거죠. 패권 경쟁에서. 네. 네. 사실 작년 초부터 미국 주류 언론에서도 슬슬 미국 국내 AI 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력 공급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올 들어서서는 그런 보도 빈도가 높아졌고요. 간단한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챗 GPT의 경우 매일 만약 2억 건의 질문을 받아서 처리한다. 그러면 그 2억 건에 해당되는 전력 소모량이 50만 킬로와트시예요. 근데 미국의 평범한 가정, 한 가정이 매일 사용하는 전력이 29킬로와트시. 그러면 50만을 29로 제하면 한 1.7만 배거든요. 그러면 챗 GPT가 하루에 만약 2억 건 질문을 처리한다면 미국 국내 평범한 가정 1.7만 개 가정의 하루에 사용하는 전력에 해당돼요. 그리고 미국의 경우는 이렇고, 근데 이거는 대체적인 추정치고요. 중국의 딥시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하루에 1억 건 질문을 처리했다.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전력 소비량이 한 50만 킬로와트시인데 만약 이거를 하루가 아니라 연간으로 환산하실 때 챗 GPT가 연간으로 소모하는 전력 양이 중국의 2천만 가구의 전력 소비량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업계에서 대체적으로 추정하는 수치지만 어쨌든 AI의 급속화된 이런 발전에 따라서 전력 소비량이 전력 공급량이 그만큼 따라줘야 그게 발전을 지탱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AI의 끝은 연산력이다. 근데 연산력의 끝은 전력이다. 그래서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업계에서도 예를 들어서 올해 2월에 구글의 에너지 시장개발 글로벌 총괄이 미국은 지금 AI 산업의 급속도 이런 발전에 비해서 전력 공급이 부족하다. 빨리 뭐 정책적으로든 뭐든 지어야 하다. 그리고 그 후에 뭐 그 지난 5월에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도 지금 중국은 정책적으로 뭐 동수서산 해가지고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전력 공급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확장하고 있는데 미국도 빨리빨리 해야 된다. 중국의 발전량은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표현을 좀 맛깔나게 하잖아요. 중국의 발전량은 마치 로켓처럼 급성장하고 있는데 미국은 아직 좀 수평당이다. 그래서 미국의 반도체 업계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뭔가 좀 더 지원해 달라 그걸 호소하고 있어요. 네. 구글 CEO도 이런 얘기했잖아요. 향후 수십 년간 이 AI 쪽으로 필요한 이 전력 수요가 전 세계 발전 전체 양의 99%, 네. 99%라고 하니까 굉장히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게 네. 아닌가 싶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 뭐 킬로와트시가 몇 천만 명의 분이다 이런 거 네. 들어보면 뭐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싶기도 그래서 하고. 네, 지난 네. 4월 구글 전 CEO가 네. 뭐 몇십 년 후에 신규 발전량의 99%는 AI 관련이다. 근데 그 청문회가 미 하원의 에너지 상업위원회에서 개최한 청문회예요. 그래서 구글 전 CEO가 물론 자체적인 어떤 추정 방식으로 99 몇십 년 후에는 99%다라고 했지만 구글 전 CEO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역시 앞서 말씀드린 반도체 산업이든 AI 산업이든 미국이 지금 선도에서 계속 달리려면 정부 차원 기업 투자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전력 인프라를 좀 지원을 많이 하고 뭔가 좀 많이 노력해야 된다.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99%에 달한다고 할 수라고 강조했던 것 같아요. 네. 앞서서도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이 중국의 그래서 동수서산 맞죠? 네. 이 프로젝트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동쪽의 데이터를 뭐 서쪽에 네. 처리한다, 서쪽으로 옮긴다 뭐 이런 네. 거더라고요. 정확하게 어떤 네. 프로젝트예요? 동수 시선 네. 동은 동쪽, 수는 수 데이터, 시는 서쪽, 산은
연산. 그래서 원래는 중국은 어떤 신흥산업이든 먼저 경제가 발달한 동부 연안 지역에서 뭐 북경, 상해, 복근, 광동, 심천, 연해 지역, 동쪽 지역에서 먼저 시장 원리에 따라 투자하고 이렇게 확산시키잖아요. 근데 점점 동부 지역은 인구 밀도도 높고 기후 조건도 사실 더운 지역도 많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전력의 단가가 중부랑 서부보다 훨씬 높아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2010년 후에 뭐 알리바바든 텐센트든 화웨이든 많은 중국의 빅테크 업체들이 북경, 상해, 심천, 광동 이런 동부 지역 위주로 시장 수요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를 대대적으로 건설했는데 그렇게 하면 물론 시장 수요에는 부합되지만 중장기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나서서 이제는 동부 지역의 AI 산업의 급속도 확산, 고성장의 이런 수요 니즈에 만족시키기 위해서 동쪽에서만 하지 말고 중부에서 시작해서 서쪽으로 와서 그 동부에서 필요한 데이터 센터를 동부가 아니라 서부 지역, 내몽골, 뭐 신강 위구르 더 안쪽, 귀주성, 청해성 서쪽 지역에서 데이터 센터를 아예 여기서 뿌리 깊이 그냥 여기서 지어라. 네, 이게 동수서산이고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데이터 센터만 지어서 운영하라가 아니라 데이터 센터도 있고 클라우드 컴퓨팅 기지도 있고 빅데이터 요거를 동부 지역뿐만 아니라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 나서서 2022년부터 동수서산이라는 국가급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는 서부 지역을 아예 종합적인 동부 지역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종합적인 데이터 센터, 디지털 경제 기지로 만들자. 이게 동수서산이에요. 그래서 2022년부터 이 프로젝트를 전면적으로 개시했는데 지금 딱 3년이 지났잖아요. 네. 3년이 지났는데 불구하고 지금 결과가 눈에 띄게 나왔는데 이 2022년 전까지는 서쪽 지역에는 거의 데이터 센터가 없었어요. 왜냐면 동부 지역이 편하니까. 근데 3년을 거쳐서 이 동수서산 프로젝트를 거쳐서 현 시점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 중국 전국의 데이터 센터에서 동부 지역은 한 55%를 차지하고 과거에는 100%였죠. 55% 그리고 그 옆에 뭐 하북성, 우한 이런 중부 지역은 한 20% 차지하고 3년밖에 안 되지만 서부 지역에는 이미 35%까지 올라왔어요. 그 요게 현 시점이고 그리고 전기 가격은 예를 들어서 상해시 그리고 중부, 서부 이렇게 하면 중부는 동부의 한 반이고 서부는 동부의 한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공격적으로 미는 프로젝트이기도 하지만 확실히 기후 조건이든 전력 가격이든 여러모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의 뭐 차이나 모바일이라든지 화웨이 그리고 텐센트 산하의 클라우드 자회사, 화웨이 클라우드 자회사, 알리바바 클라우드 자회사 이름 될 만한 빅테크 그리고 국유 정부 차원에서 미는 프로젝트 보니까 민영 기업 성격의 빅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차이나 모바일 국유 기업 위주로 또 그 정부의 그런 공격적인 확장에 호응해야 되니까 그래서 국유 기업이랑 민간 기업이 같이 서부로 가서 데이터 센터를 아예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쪽에 좀 더 경제 발전이 네. 많이 이루어졌고 이제 기업도 많고 여기서 훨씬 데이터가 처리가 많이 필요한 이 수요가 있는데 네. 여러 가지 뭐 전기 가격도 그렇고 효율적인 면에서 그 데이터 센터를 서쪽, 중부나 서쪽으로 좀 짓자라고 하는 게 동수서산. 그래서 동쪽의 데이터를 처리는 서쪽에서 하자 뭐 이런 네, 건데 맞습니다. 많이 서쪽으로 지금 3년 만에 갔다. 네. 뭐 이런 얘기네요. 이미 35%. 그래서 화면 요거 네. 중국 지도를 네. 보면서 딱 보면 일목요연할 텐데요. 네. 이게 말씀해 주세요. 나갈 때. 네, 동수서산 정책이 나오기 전에 네. 중국의 빅테크 업체들이 뭐 북경, 상해 주변 그리고 뭐 광동성, 심천 요거는 시장 수요에 따라 많이 지은 거고 동수서산은 요 좌측에 있는 요 서부 지역. 그래서 요 지역도 8개 기지로 해서 그래서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3년 만에 물론 그 전에도 이미 슬슬 준비하는 단계가 있었지만 정확히 3년 만에 이렇게 한 30%까지 비중을 차지한 거는 확실히 좀 빠른 속도로 네. 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 신장 위구르 사막에 네. 짓는다 이런 소식 뉴스로 봤거든요. 네. 이것도 동수서산의 일종인 거예요, 그러면? 아까 보여드린 네. 지도에 네.
요 노란색으로 칠한 이 서쪽 그 데이터 센터 기지에 신강 위구르가 안 포함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원래는 2022년부터 전면 개시한 프로젝트에 중국의 뭐 내몽골, 영하, 감숙, 뭐 종칭, 정도, 귀주가 있지만 신강 위구르는 안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딱 몇 개월 후인 2023년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따로 신강 위구르 자치구를 재생에너지 플러스 데이터 센터의 기지 중 하나로 따로 2023년에 신강 디지털 경제 발전 계획이라는 걸 발표했어요. 아예 이 지역만 따로요? 네, 따로. 그러니까 그 신강 위구르 자치구가 풍력 발전이랑 태양광 발전,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동수서산의 연장선으로 해서 이제는 재생에너지 플러스 데이터 센터 생산 기지 요런 전략을 아예 신강이라는 지역의 특성을 극대화하자. 그래서 사막이잖아요. 네, 그죠? 신강 지역 예를 들어 화면을 보시면 이게 중국 지도 신강이 좌측 왼쪽 우측이 신강인데 이 신강 위구르 자치구 중국어로 신장이에요. 신강 위구르 자치구 지도만 보면 지리적으로 이쪽 지역이 사막이 많아요. 이게 타클라마칸 사막이고, 근데 제가 동그라미를 6군데를 칠했는데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요 보라색으로 된 4개는 이미 정부 정책에 따라서 중국의 빅테크 업체랑 국유기업 대기업들이 데이터 센터가 입주한 곳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정부의 정책이랑 자금 지원에 따라서 요 4곳은 이미 데이터 센터가 가동된 지역이고, 또 나머지 요 하늘색 2곳은 지금 아직 건설 중이고 내년 2026년에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은 평균 기온이 동부 지역에 비해서 훨씬 낮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 전력 소모가 많으면 전력은 뭐 화력 발전도 있고 수력 발전도 있고 태양광도 있고 풍력. 근데 신강 위구르 자치구 이 자연 환경이 풍력과 태양광에 아주 최적화된 환경이에요. 그래서 신강 위구르는 2023년부터 데이터 센터 기지로 건설하겠지만, 그러면 그거를 전력 소비를 옛날식의 전통 에너지가 아니라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이런 청정 에너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행히 중국 정부가 2010년 후부터 10몇 년 동안 이미 신강을 내몽골 자치구 못지않게 풍력 플러스 태양광의 아주 중점 기지로 이미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기지를 건설하기 전에 이미 신강 위구르 자치구는 재생에너지 중심지도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딱 접목이 잘 됐고, 그리고 지금 신강 위구르 자치구에서 중국 전국 데이터 센터 중에 지금 신강 위구르 자치구에서 이미 운영 중인 데이터 센터가 전국의 5%를 차지해요. 그러면 내년까지 또 2곳이 가동되니까 내년이 되면 6에서 7%. 중국 정부의 목표가 지금은 5%에서 6% 정도인데 2030년까지 전국 데이터 센터의 10%까지 끌어올리겠다. 그래서 점점 수요나 경제 발전이나 신흥 산업은 동쪽 지역에 집중돼 있지만 이 데이터 센터는 점점 중부에서 서부까지 이렇게 역할 분담을 점점 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이 얼마나 국가적으로 이 AI 첨단 산업 발전에 공을 들이고 있는지 이제 위원님하고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식간을 통해서 차근차근 산업 전반 알아보고 있어서 좀 잘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뒷단에서는 이제 AI 데이터 센터로서 뒷받침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네. AI 발전에 당연히 좀 영향이 있겠습니다. 이게 저는 뭐 AI 업계 종사자는 아니지만 보통 대중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해요. AI 빅모델은 사람의 뇌 기능을 뇌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면 데이터 센터는 AI 빅모델이 몸통, 물리적 기반이다. 근육이기도 하고 골격이기도 하고 혈관, 혈액순환이기도 하다. 그래서 AI 빅모델은 뇌, 데이터 센터는 그 뇌의 기능을 지탱해주는 우리 몸,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중국, 미국이랑 중국, 물론 많은 나라에서 한국도 포함해서 지금 AI 산업 발전시키고 나라마다 너무 규모랑 발전 단계가 너무 다르니까 중국만 예를 들면
방금 말씀드린 서부 지역에서 데이터 기지를 이렇게 옮겨감으로써 전력 가격이 동부 지역의 30에서 4%. 그러면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비용이 절감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 경쟁력이 외국에 비해서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력 비용뿐만 아니라 그에 파생되는 혼련 비용이 합산되면 한 30% 이상 낮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동수서산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서쪽 지역, 서부 지역에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면 중국의 빅테크 업체 입장에서 한 30-40% 원가를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또 지금 중국의 90% 이상의 서부 지역에 있는 데이터 센터는 90% 이상이 풍력, 태양광, 청정 에너지에 의존해요. 그러면 중국 정부가 2019년에 유엔 대회에서 선포한 게 중국 3060 탄소 중립 목표. 2030년까지 중국은 탄소 배출 정점 도달. 2060년까지 중국은 탄소 중립 달성. 그러면 이거를 위해서는 이제부터 어떤 에너지 신규 수요 창출할 때는 반드시 청정 에너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다행히 지금 중부 지역뿐만 아니라 서부 지역에서 신규 발전량은 90% 이상을 청정. 물론 지역마다 달라. 어떤 데는 40, 50%, 어떤 데는 60, 70%. 최근 몇 개 핵심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80에서 90% 이상을 풍력이랑 태양광 이전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AI 산업의 3대 핵심 요소가 반도체 칩, 데이터, 전력이잖아요. 근데 반도체 칩이 지금 미국이 가장 강하고 중국이 화웨이가 어센드 칩, 쿤펑 칩, 국산 칩을 하지만 아직 중국의 데이터 센터는 100%까지는 국산 칩이 아니에요. 그러면 중국 동부뿐만 아니라 중부, 서부까지 그 동수서산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금 이미 서부 지역의 청정 에너지에 의존하는 그 데이터 센터는 지금 70% 이상이 화웨이의 어센드 칩, 쿤펑 칩, 국산 칩에 의존. 그러면 이게 청정 에너지 발전, 탄소 중립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의 이런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중국의 국산 칩의 응용에도 도움이 된다는 부분이 있어요. 정리해 보면 너무나 이제 전력이 AI 발전에 따라서 많이 필요하니까 네. 전력을 확보하는 것도 있고 네. 가격을 좀 더 저렴하게 효율화시켜서 네. 업체들한테 제공하는 이런 측면도 있고 또 청정 에너지를 바꾸는 국가적인 또 목표하고도 좀 부합된다. 네. 전반적으로 좀 이런 말씀이신데 티베트 브라마푸트라강 좀 네. 어려워요. 이 네. 요 강에 세계 최대 규모의 수력댐 건설 소식도 있잖아요. 네. 요것도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나중에 가서 네. 관련은 생기겠지만 지금 이 티베트 댐 건설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라서 그 동수서산처럼 바로바로 2, 3년 내로 효과를 보는 게 아니라 최소 10년에서 15년 이상의 초장기 프로젝트라서 그리고 중국 국경 내에 있는 그 강의 이름은 야로장부 강. 야로장부는 고산에서 흘러내리는 설수란 뜻이에요. 그래서 야로장부. 그래서 그 티베트 중국으로 서장자치구 내에 23개 현이면 한국으로 치면 서장자치구 내에 23개 현을 경유해서 중국 국경 내에 이 야로장부 강의 총 길이는 2,057m예요. 그래서 서장자치구를 지나서 밑으로 인도까지 들어가서 다시 방글라데시로 들어가요. 그래서 기사에 많이 나오는 브라마푸트라 강은 인도 국경 내의 명칭이에요. 네, 브라마푸트라 강. 근데 이게 중국이 수력 발전소가 워낙 많잖아요. 근데 그렇죠. 요 지역을 선택한 이유는 그림을 보시면 이게 티베트 서장자치구 지도인데요. 이 야로장부 강이 히말라야 종턱에서 쭉 내려와서 2,057m 요렇게 딱 요렇게 위치가 딱 변해서 이게 밑으로 인도 그리고 방글라데시로 내려가는데 요 비틀어서 가는 요 지역을 야로장부 대협곡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있어서 화면이 잘 안 나가는데 어쨌든 네. 이렇게 굉장히 좀 직선으로 가는 게 네, 아니라 서장자치구 네. 요렇게 해서 네. 딱 요렇게 그러니까요. 요렇게 된 부분이 야로장부 강 대협곡 밑에 인도까지 가서 방글라데시. 근데 네. 요 대협곡을 네. 선택한 이유가 이 대협곡 요 구간이 수면 고도가 2,910m예요. 2,910m에서 요 구간 대협곡 구간만 수면 고도가 2,910m에서 155m로 확 떨어져요. 그러면 자연 낙차가 2,755m. 그러면 이거는 너무 선천적 여기에 수력 발전소를 건설 안 하는 게
이해가 안 가. 낙차가. 네네. 오. 자연 낙차가 2,750억. 그래서 네. 요 낙차, 자연 낙차는 너무 수력 발전소에 좋지만, 근데 티베트 고원 그 지역이 워낙 여러 가지 인프라도 경제 발전도 낙후되고 여러 가지 인프라 안 돼 있어서 그 이 댐 건설을 위해서 이미 몇 년 전에 도로 깔고 그 주변 시설을 조금씩 준비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방금 제가 왜 이게 AI 전력 확보와는 뭐 10년, 15년 후에 얘기라고 하냐면 이미 동수서산 신강 위그르 자치구에 지금 이 운영 중인 데이터 센터도 있고 청정 에너지 신강은 이미 점점 확대해 가고 있어요. 근데 이 서장 자치구의 야로장부장 하류 수력 발전 프로젝트의 의미는 아무래도 국가 전략 차원의 예를 들어서 발전 규모는 발전 나중에 이 프로젝트 안에 5개 단계별 수력 발전소가 건설된 건데 나중에 총 발전 용량이 6천만 킬로와트. 그러면 요 양이 얼마 전력 소비량에 해당되면 광동성 인구가 1.28억이에요. 근데 광동성 인구의 반이 1년 동안 소비할 전력 수요량이에요. 네. 그래서 중국의 발전량의 공급을 확대하는 의미. 두 번째는 한국도 마찬가지로 한국은 90% 이상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해요. 그렇죠. 중국은 지금 한 70% 의존해요. 그러면 중국이 지금까지 30년 동안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그리고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를 많이 균형 발전을 시켰지만 그거 방금 말씀드린 3060 탄소 중립 3060 목표를 실현하려면 아직은 더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고 더 탄소 중립을 위해서 더 청정 에너지를 발전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게 GDP에도 기여도가 있는데요. 중국 과거의 산샤 수력 발전소, 산샤댐, 과거의 중국 초대형 규모의 수력 발전소가 현지 GDP랑 전국 GDP를 끌어올린 그 데이터예요. 이거는 중국만의 경우예요. 글로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 10년에서 15년 동안 서장 자치구 하류 수력 발전소 건설이 되면 서장 자치구 GDP를 2%포인트에서 3%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고 중국 전국 GDP를 0.15%포인트 제고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중국이 1대1로 전략 사업을 통해서 동남아, 유럽, 중동, 중앙아시아, 남미, 아프리카까지 전방위적으로 지금 전 세계 200개국 중에서 140개국이 최대 무역국이잖아요. 그러면 서장 자치구 밑에 네팔이 있고 방글라데시 왼쪽에 파키스탄이 있고 신강 왼쪽에는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그리고 인도 서장 자치구 밑에 인도가 있고 이게 장기적으로 우선 이 수력 발전 프로젝트는 중국 국내 수요를 만족시키는 거죠. 하지만 점점 확장이 되면 나중에 미얀마랑 방글라데시로 전력을 수출하는 잠재력도 고려해야 돼요. 그렇군요. 네. 정리하면 전력 확보를 위해서 여기가 지리적 장점이 분명히 좀 있고 GDP에 기여하는 그래서 이제 측면도 드디어 동부, 중부, 그래요. 서부 드디어 서장 자치구 발전할 차례가 왔다. 1대1로까지도 좀 염두에 둔 프로젝트다. 오늘 시간국에서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중국경제전문가 찐닝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